추론하면 읽기. 추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봐봐. 추론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여기 봐봐. 이미 알려지거나 확인된 정보를 근거를 삼아 논리적인 결론이나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그치? 그래서 어떤 정보를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는 추론하면 읽기가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을 보고서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를 알아내는 게 추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쓴이, 동그라미 1번의 글쓴이죠. 글쓴이가 지닌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면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당신이 마신 건 생수만이 아닙니다 라는 포스터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 그림을 보니까 생수통이 찌그러져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 같지. 생수를 마시면 플라스틱도 같이 먹는 뜻인가? 라고 이 그림을 보고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옆에 애들이 띵띵띵띵 만화로 이야기한 걸 보면 생수 말고 뭘 마셨다는 걸까? 생수병에 누군가 베어먹은 이자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플라스틱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는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을 줄이자는 꼭 설득을 하고 있는 듯 해. 이런 식으로 이 포스터를 보고서 이 포스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하면 광고의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이 광고가 무슨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말일까?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 너무 잘했어. 동그라미 2번에 플라스틱 쓰세요. 쓰셨어요? 오케이. 추론하며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려나 생각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모든 거를 막 다 쓰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적당히 생략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글에 뭐를 숨겨놓을까? 이거 봐봐. 글에 뭐를 숨겨놓는다? 글에 뭐? 글에 목적과 아니 주제를 숨겨놓는다. 주제를 숨겨놓기도 한다. 그래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여기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글에 나타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숨은 내용까지도 추론하며 읽어야 글에 담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독자에 대해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서 추론하며 읽기 방법. 자, 봐보세요. 추론하며 읽는다는 거는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도 결과적으로 알아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띵띵띵띵 뭘까? 배경 지식. 글에 제시된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및 글의 의도와 관점을 폭넓게 추론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플라스틱, 아까 그 포스터를 보고도 플라스틱을 우리 물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라고 내가 알고 있던 정보를 꺼내서 얘기하는 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독자의 추론이 필요한 부분 나왔죠.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글쓴이가 생략한 내용.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대상이나 주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써주세요. 써주세요. 비유나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이런 거 있어요. 밑에 봐봐. 웃기는 짬뽕, 웃기는 짜장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나는 영원한 딜레마 하나에 여지없이 빠지고 만다. 우리 우진이는 짬뽕 좋아해? 짜장면 좋아해? 짜장 좋아하지. 짬뽕 좀 맵죠? 먹기는 한데 잘 안 먹어. 있어요. 그래? 자, 그러면 밑에 봐봐. 중국집에 가면 나는 영원한 딜레마에 여기에 빠지고 만대요. 앞에 앉은 친구는 짬뽕을 시키고 나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음식을 나오고는 보면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양새와 닮아 있다.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과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 딜레마 속에 숨어 있대요. 사실은 이미 선택한 것이 최상이었고 다시 살아도 그런 선택 이상이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이 길이 아니었으면 뭔가 나았을 것이라는 엉터리 확신으로 늘 뒤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이 중국점 풍경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늘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게 항상 고민인 것처럼, 중국집에 가면 그런 거 고민인 것처럼, 일단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누가 앞에 짬뽕 시킨 거 보니까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저거 먹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치, 뭐 딸기우유 먹을까 바나나 우유를 먹을까 이런 선택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더 큰 선택 있죠. 아니면 이 고등학교를 갈까 저 고등학교를 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인생에 있는 어떤 그런 고민과 그런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언제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치? 이걸 선택해도 그걸 선택할 걸, 저기로 갈 걸, 막 이런 선택 있잖아. 아까 우진이도 얘기했지. 화도지 중학교 갈 걸 그랬나? 이런 선택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도진 중학교 갔으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엉터리 확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지금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늘 뒤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이 중국집에서 그런 마음을 더 보여준다, 작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추론하며 읽기의 효과, 글을 적극적인 태도로 읽을 수 있고 글의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글을 보다 집중해서 읽게 되므로 이거 좀 어려워. 똥적인 읽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 답이 있구나. 그쵸? 딜레마라는 거 알죠?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치? 핸드폰을 살 때 만약에 핸드폰을 한 가지밖에 못 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뭘 할지 고르는 거.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차분히 두 글자 뭡니까? 답?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읽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몇 번일까요? 5번. 자,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다. 근데 읽기 활동은 아까 전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이게 추론이라고 그랬잖아. 추론하면 읽기라고 그랬잖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짐작하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답은 3번이에요. 언제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 숨기기도 하고, 주제를 숨긴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오케이. 3번.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 글을 읽을 때. 일단 5번에 뭔가 틀린 것 같아요. 5번 맞아. 5번이 왜 맞을까? 그게 중요해, 지금. 5번은 맞거든? 뭘까? 왜 이게 아니야? 왜 아니지? 꼼꼼히 읽어봐, 한번 지금. 수가. 뭘까? 뭐게? 왜 아니지? 답이 5번이야. 뭐가 틀렸어? 왜 5번이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답이 뭐냐면 5번이 정답이긴 한데, 배경 지식이 아까 나왔잖아, 그치? 근데 누구의 배경 지식이야?
글을 읽을 때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아, 글쓰기? 아, 아니다.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예.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을 활용하잖아. 예. 누구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보통 글 읽는 사람. 봐봐, 아까 전에 글을 읽는 사람이, 그치? 글을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작가.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의 배경 지식이잖아. 그런데 글을 읽을 때 독자가 활용할, 자, 문제 잘 보세요. 3번 다시 보세요. 글을 읽을 때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지 맞아? 누구의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맞아? 작가. 아, 독자요. 독자라고 해야지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 오케이, 작가라서 틀린 거예요. 독자라고 하셔야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4번에 OS. 5, 여기도 5야. 자, 봐봐. 글을 전개한 방식을 파악하고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는지 의도를 짐작해 본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주제가 드러나지 않는 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숨겨진 어떤 이면의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추론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3번도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웃기는 짬뽕, 이건 아까 조금 읽은 건데 뒤에 좀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5번을 볼게요.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죠? 답은 몇 번? 4번. 4번.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글쓴이의 개성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여기서 이제 그 뭐 이런 거 있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아까 전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처럼 짬뽕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저걸 먹었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아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라고. 그치? 그리고 그냥 있는 삶에, 왜냐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것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삶을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버리고 내가 지금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했으면 한다는 게 이제 이 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4번은 괜찮은 거야. 다른 거 찾아보세요. 꼼꼼히. 답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말했잖아.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로 글이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을 골라놓고 아 짬뽕 먹을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치?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를 짬뽕 짜장면에 대한 일화를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짬뽕 먹을까 후회했던 그런 것처럼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표현이 어떻게 한 거냐면 내 삶에 어떤 일어난 일을 짬뽕 짜장면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맞는데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아예 짬뽕 짜장면 안 해. 안 써. 빼고 그냥 다른 선택하지 않은 걸 불어가지 말자. 이게 더 직접적이잖아. 이게 더 직설적이야. 봐봐. 뭐 우진아 너는 피부가 오늘 갑자기 초콜릿 피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봐. 너 오늘 까만콩 같다 라고 한다고 해봐.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얼굴 탔다는 소린가? 이런 거 있잖아. 빗대어서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얼굴 탔다 이렇게 말하면 더 직설적이죠. 직접적이죠. 근데 그 얘기야. 지금은 우리가 짬뽕 짜장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 이 글은.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 직접적이고 질적적인 게 아니다. 거기다 X 하세요. 직접 X, 직설 X.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삶의 태도 갖지 마. 그런 삶의 태도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선택. 오케이. 밑에. 선택. 오케이. 또 여기서 길. 이거 봐. 무슨. 응? 아, 아. 쉬움. 아시아.
자, 그 다음에 밑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이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아 그래 난 괜찮아 이게 좋지 뭐 내가 동산 주는 거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뭘까? 이거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같아 난 이거 그때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난 이걸 고를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좋아 이렇게 만족. 그렇지 잘했어 7번 볼게요 어렵지 않았나요? 몇 번? 5번. 오케이 5번 자기의 선택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택지가 지닌 가능성을 폭넓게 탐색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봐 내 선택이 저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였잖아 그치? 자 8번 볼게요 정답은? 3번. 글쓴이는 선택의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구나. 이거 괜찮은 거. 디귿이요 뭐였지? 이런 부러움과 뉘우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나온 거야. 괜찮은 거야. 좀 어떻게 괜찮게 하는 거 없을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아는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다 동그라미 하는 습관 들이세요. 자, 답은 몇 번일까?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볼게. 미음에 뭐라고 쓰이냐면 못된 마음에 젓가락질 이렇게 써있죠. 예. 못된 마음에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점심 식사만 망칠 뿐이다 이랬잖아요. 예.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내 그릇에 담긴 거 내 거를 맛있게 먹어야지 어떻게 다른 것을 탐하는 젓가락질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선택을 거울 삼아 이게 아니죠. 반성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다른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거를 막 직접적 대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162쪽 강민이와 함께하는 추론하며 일기 요구할 겁니다. 자, 징크스와 루틴에 대해서 뭔지 알아요? 루틴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매일 해야 되는 그렇지 그게 뭐야? 루틴이요. 그렇지 징크스는 그 뭐게? 피해야 하는. 피하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시험날 아침에 뭐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질 것 같아 미끄러질 것 같아 약간 이런 게 징크스야 그치? 뭔가 근데 각자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설마 우진이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징크스 같은 거 징크스가 없고 루틴은 루틴이 있어? 루틴은 뭐가 있어? 일단 학교 가면 무조건 응. 학교 가는 날에만 그런 건데 응. 학교 가는 날에는 무조건 응. 밥 안 먹고 이렇게 학교 간 다음에 왜? 학교 가는 날에 뭔가 밥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먹고 가는 거야? 예. 뭐 그런 것들 그치 각자의 그 루틴이 있을 수 있잖아 사람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추론하며 읽기야. 추론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은 생각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OX? 오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론 이 강민이라는 애가 여기 옆에 있는 애가 강민이래요. 잘생겼네 그지? 이 강민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추론했는지를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피하고 싶은 징크스 해야만 하는 루틴 이런 제목의 글을 보고 강민이가 제목에서 징크스와 루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라고 생각했다. 그지? 밑에 버릇을 준수하라. 테니스 알죠? 테니스. 예. 사라포바 알아? 사라포바? 아니요. 이렇게 할 때 한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몰라?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테니스는 매우 민감한 스포츠래요. 특히 경기를 시작하는 서브를 넣을 때는 예민해진 선수를 배려해서 관중은 침묵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이다. 선수들은 민감한 상황에서 일관된 서브를 하려고 자신만의 버릇을 고집한다. 예를 들어 여기 가로 10개요.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 수십 번 공을 막 튀기는 거야. 또 어떤 선수는 새 공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킁킁킁킁 맡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괴성을 지르는 선수도 있다.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다음 문단에서 한번 볼게.
세계적인 한 테니스 선수는 서브를 넣을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버릇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공을 코트에 3번 땅땅땅 튀긴다. 실수로 2번이나 4번 튕기는 일조차 없어요. 이어서 엉덩이에 낀 바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빼고 이후 양쪽 어깨와 코, 귀를 차례대로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서브를 넣는데요. 그는 다른 순간에도 수많은 버릇을 고집하는데요. 경기 시작 전 코트에 들어설 때 항상 왼손에 라켓을 치고 재킷을 벗는 동안 계속 점프를 하며 음료수 병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놓는 등 유별난 버릇은 한 일간지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기사화할 만큼 시시콜콜하고 집요하다. 기사에 따르면 이 선수의 버릇은 19가지나 된대요. 오케이. 근데 얘 봐봐. 이렇게 한 글에 강민이가 나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러면 이 강민이가 인터뷰를 본 것은 뭐를 이용한 걸까? 지금 이렇게 말한 거. 나의 인터뷰. 어? 추론? 아니죠. 나는 그러니까 이 테니스 선수가 이렇다는 거를 자기가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대. 이게 뭘까? 4글자. 뭘까? 인터뷰가 생각나. 이 선수 인터뷰. 그걸 읽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쌓았던 자신의 방? 아닌데? 이거 기억이야. 기억상실? 아니요? 이거 뭐야? 뭐야? 배. 오케이.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았던 게 이 강민이의 배경 지식이었던 거지. 알고 있던 사실 배경 지식이라는 거. 그죠? 밑에 핵심 포인트 읽어볼게요. 가나의 중심 내용은 테니스 선수들이 전기를 잘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특별한 버릇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란하면 읽기. 자, 글의 제목. 이 글은 징크스와 루틴에 대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글쓴이가 징크스와 루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쓰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배경 지식은 아까 인터뷰 그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기 위한 고집하는 특별한 뭐가 있다? 이렇게? 아니, 98. 특별한? 버릇. 여기 옆에 빨리 풀어보세요. 오케이. 2번에 4번. 오케이. 3번에 그리고 A랑 B. 띵띵하다. 준수하다. 2번에 긍정적.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옆에 루틴과 징크스 무엇이 다른가? 라고 써있어요. 긴 예비 동작 때문에 종종 시간을 끈다는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경기 내내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루틴의 개념 나오죠? 스포츠에서 어떤 목표 행동을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연습할 때 취한 행동을 실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죠? 자,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루틴은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대의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바꿔 말해 루틴은 궁극적인 행동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죠? 루틴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우리는 등교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로만 가지 다른 길로 가려는 시도는 잘 하지 않는다. 매일 다니던 그 길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똑같이 행동하고 평소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는데 그걸 먹으라고 조언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그죠? 자, 여기 봐봐. 옆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단어에 표시해야지 라고 하면서 최상, 최대, 긍정적, 안정적, 익숙하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어. 그쵸? 그러면 이 관점이 봐봐. 루틴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최상, 최대, 긍정적, 안정적, 익숙하기 여기에 드러난다는 건데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최상, 최대 이런 단어. 긍정적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글에 제시된 단어 써주세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을 추론했다. 밑에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말이 아니래요.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선수는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말은 단순히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고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또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획득한 선수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이렇게 써있죠? 오케이, 밑에 보세요. 밑줄 친 문장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다른 루틴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글쓴이가 루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 자, 봐봐. 이 강민이가 이 문장에 담긴 글쓰기의 의도를 추론해보자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여기 글에 제시된 문장의 의미 문장이라고 써주세요. 자, 다라의 중심 내용은 루틴은 목표 행동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케이, 소제막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차이점 써볼까요? 차이점 써볼까요? 차이점이 다른 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이 전개될 것이며 글쓴이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녔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우진이가 얘기했지. 최상, 최대, 긍정적, 안정적은 루틴에 대해서 어떻다? 루틴이 좋다. 좋다. 아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오케이. 긍정적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또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루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고자 하는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몇 번? 3번. 3번? 루틴은 스포츠 분야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맞아, 아니야? 우진이 여기 줄 치세요. 루틴이랑 여기 스포츠에서 어떻대? 줄 치세요. 거기 스포츠에서부터 행동. 아이, 똑바로 쳐야지. 줄을 읽어보면서 천천히. 그러면 3번에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 아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건데. 답은 2번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루틴은 내가 하는 거잖아. 예. 근데 아까 전에 우진이가 루틴이 뭐 학교에 갈 때 아침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거는 타인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 안 미치니까. 그쵸? 그래서 2번인 겁니다. 5번에는 오, 4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넘길게요. 자, 루틴은 징크스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해요. 징크스 아까 얘기했죠? 원래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징크스는 예쁘게 치세요. 예쁘게. 일어나는 것까지. 예컨대 경기 전에 수염을 깎았더니 패했다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선수에게는 징크스가 되고, 미역국을 먹은 당일에 경기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미역국을 먹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징크스가 된다.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맞히면 그날은 이기지 못하는 속설도 징크스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징크스 예를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 스포츠 선수에게 징크스는 자신의 경험한 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경기에 패하지 않으려고 면도를 하지 않고 미역국도 안 먹고, 그치? 자신의 슛이 골대에 안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면도, 미역국, 공이 골대에 맞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 된다. 루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선수들의 태도는 모두, 자, 여기 줄 칠게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까지.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이고, 징크스 공통점. 밑에는 차이점. 써보세요. 여기까지. 혹자는 루틴은 긍정적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루틴과 징크스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루틴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그죠? 즉 루틴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징크스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케이. 자 여기 봐봐. 루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뭘 하면서 보여준다? 대조. 밑에.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루틴과 징크스의 특징은 뭐 한다? 뭐 한다? 특징을 방금 했잖아. 예. 뭐 했어? 차이점. 뭐 한다? 대조한다. 대조하고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뭐와의 차이? 루틴과 뭐? 루틴과 징크스. 그치. 자 옆에 빨리 풀어보세요. 에 대한 알맞은 예가 아닌 것을 몇 번? 오케이 3번. 매일 스트레칭 하는 선수 이건 징크스가 아니면 뭐예요? 루틴. 그치 7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답은 2번. A가 뭐였지? A가 루틴. 루틴 B가 징크스죠.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아. 뭐야 우진아 못 빼지 마. 못 뺐어. 예? 못 뺀 거 아니야 그거? 다시 껴놔. 뭐야 그거. 이거 여기서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이상하네. 그니까 못 뺀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걸 빠졌었어? 주워 줘 주워 줘. 몰라 또? 어디 갔어? 주워 써? 뭐?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늘 하던 대로 실전에서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네가 아니라 A는 아까 루틴이라고 그랬나 A가? A가 뭐라고 했지? 루틴 B가 징크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 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징크스는 하던 대로 뭔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 행동을 하면 뭔가 징크스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밑에 8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밑에는 뭐냐면 한 문장을 쓰세요.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갔어. 자, 3살 루틴, 여든까지 가면 달인 된다. 루틴과 징크스가 좋은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면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 실제로 루틴은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나쁜 징크스를 루틴으로 극복할 수 있다. 수염을 깎으면 경기에서 패배하는 징크스가 있더라도 평소 루틴이 내 몸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징크스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지만 루틴은 인과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 몸의 뱀 루틴은 긴박한 순간에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해준다. 또 일관된 행동이나 생각은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의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인다. 평소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들인 사람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실력이 갖출 수 있다. 스포츠 선수의 루틴이 그 해당 분야의 최고 선수로 만드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도 수십 년간 축적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받은 수많은 달인같이 우리 그 생활의 달인 알죠? 그런 달인처럼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두드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활 속 달인은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경험으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루틴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성과를 거두었다. 자, 밑에 보세요. 어떤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그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치? 이 문장에도 루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대. 자, 그러면 뭐의 의미를 활용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한다? 거기서 골라봐봐. 강민이가 했던 말 중에 있어. 2글자. 뭐의 의미? 문장.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거 들어봤어요, 우진아?
뭔가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거기에서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 1만 시간을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1만 시간은 대략 10년 정도 된대요. 이렇게. 지루하고 지금 10년 뒤면 몇 살이야? 23살이면 아직 어린데 지금부터 10년 동안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지루하고 힘들어도 나만의 루틴이 적어도 10년은 지속되어야 성공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 보세요. 여기 글쓴이는 궁극적으로 실생활에서의 실생활 쓰세요. 밑에 봐봐. 이거는 생활 속 달인들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 있지? 얘는 긍정적인 관점이야? 부정적인 관점이야? 루틴에 대한? 긍정적. 그렇지. 좋아. 왜냐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죠? 옆에 빨리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기억. 3살 루틴 8까지 가면 달인 된다라는 거는 알맞지 않으면 몇 번?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2번? 원래 속담가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글쓴이의 진상 성향으로 만든 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 봐봐.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루틴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루틴이라고 지금 어 맞아. 그냥 여기서는 아까 전에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낸 거는 그냥 거기서 시작됐다 루틴이라는 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스포츠 분야를 이야기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3살 루틴 뭐 이렇게까지 쓴 건 아니다. 자, 10번 볼게요. 3번. 오케이. 11번 볼게요. 자, A는 뭐야? 루틴?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뭐냐면 지속하고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7글자 B는 7글자 옆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루틴 저 10년을 지킬게요. 7글자. 1만 시간. 그치. 1만 시간의 법칙. 오늘